관광기업 창업론. 잠깐만요. 아유. 예, 관광기업 창업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3주차 동영상을 합니다. 창업은 아기 낳는 거고 경영은 애를 키우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죠. 네, 22페이지요. 그런 말 있죠.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창업을 위해 경영학을 반드시 전공할 필요는 없으나 창업 후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경영관리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실제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미 국제관광경영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여러분들, 4학년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경영학의 기초 원리는 아주 심도 있게 배웠죠. 마케팅 배웠고요. 뭐 거기에 소비자 행동론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광객만 일반 사람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경영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각각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여러분은 이미 경영은 다 마스터를 하신 거라고 봐도 돼요. 그 이상의 경영 공부는 할 필요가 없죠. 뭐 경영학 학자가 돼서 뭐 석사 박사에서 대학 교수가 될 거 아닌다면은 지금 하신 것 갖고는 충분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공대생이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 돌아가는 그 개념은 잡고 있다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진출하죠. 우리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기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전문 경영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만 전문으로 하는 거. 물론 전문 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단기간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어쨌든 됐고요. 창업은 왜 하는가로 갑시다. 오늘은 거의 이 얘기를 하다 끝을 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처음 강의 때 파이어족 얘기했잖아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파이어족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벌같이 사는 파이어족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도 파이어족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의 그 네이버에 보면 비즈니스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생계비를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던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트 타고 무슨 제트기를 타고 해외 일주라고 그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됐고요. 창업의 동기를 보면 여기서 동기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줄 거 늘상 얘기하지만 딱 한마디요. 베스트 팔로워냐 아니면 퍼스트 무버냐. 베스트 팔로워라는 거는 앞에 1등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팔로워. 퍼스트 무버는 내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이고 대우고 현대고 6.25 전쟁 통해 현대중공업 같은 게 미군들의 자동차, 미군 찝차를 분해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따라쟁이에요. 지금은 모조품의 천국이 중국이잖아요. 대한민국도 모조품의 천국이었어요. 그 서울의 동대문 시장 가면 세계의 명품 백은 다 만들어냈죠. 그게 베스트 팔로워에 쫓아가는 거. 쫓아가는 건 편해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는요. 삼성이 그거죠. 하다가 이제 이병철 지금 회장의 이병철 아들이 이건희 회장, 이건희 아들이 이재용이죠. 근데 삼성의 모토가 뭐예요? 초격차, 더 이상 못 따라오게.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인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최고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죠. 창업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트 팔로워만 돼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고는 잠 못 자요. 밤에 잘라고 그러면 따라오는 놈 생각해. 저놈이 따라오면 어떡하지? 아, 제가 따라오면 못 자죠. 베스트 무버 따라가는 2등, 3등은 살만해요. 2등, 3등. 아까 앞부분에 winner takes it all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 교수가 되고 첫 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생각. 보직의 욕심을 버리자. 여기서 보직이라면 학과장, 학장, 총장, 무슨 뭐죠? 대외협력처장 뭐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려면 피 말려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남한테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승질이 지랄이죠. 아닌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 동의대학교로 옮겼고, 동의대학교 와서 제가 제일 처음 내 최고 인생 모토, 내 대학에서 최고의 보직은 학과장이다. 학과장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죠. 어느 학교는 싸워요. 서로 학과장 하려고. 근데 우리 과는 돌아가면서 해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됐거든요. 저는 일체 욕심은 안 내요. 무슨 연구소 그런 것도 욕심 안 내고, 뭐 관광학회에서 또 무슨 부회장하라고 전화가 와서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쪽에서 놀래죠. 처음에 했던 게 학회 편집위원장 하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관광학회에서.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자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그때 그 관광학회 후배가 전화한 거거든요. 회장이 후배 시켜서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형 왜 그걸 안 해요? 그거 뭐 그런 처음 봤다는 거죠. 아니다, 거절했죠. 또 레저학교에서 그 누구야? 그 교수님 회장 되시면서 안 교수님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세상이 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답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상위에는 있어요.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성향이에요. 내가 어떤 건가. 항상 남 부러워하고 맨날 그럴 거면 그건 못 견디겠죠. 부러움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트 무버냐, 패스트 팔로워냐, 베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냐, 베스트 팔로워냐. 아니야.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움직이는 건 항상 리스크가 따라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성공한 게 뭐야? 아마존, 테슬라, 쿠팡. 쿠팡도 최고라고 하지만 뭐 미국 주식에 상장을 하고 최고라고 하지만 안에 문제가 많죠. 노동자 착취하고 혹사시키고 배달기사 사망하고 택배기사님도 사망하시고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냉정하게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원칙대로 일을 규정대로 국가에서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을 시켰다 해야 되는데 성격상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에요. 그건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창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가 목표인가는 각자가 또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맹목적으로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난 잘 살고 싶어요. 또 많이 벌고 싶어요. 어디까지가 많은 건데요.
그건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당신이.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그 뭐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또 뭐 외제차를 타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 집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는 굴러가면 된다. 깨끗하게 타기만 하면 돼. 관리만 하면서 타면 된다. 그래서 먼저 갖고 있던 차는 거의 한 15년 탔나요? 지금 차로 바꾼 거는 마누라가 야 너무 할도 너무 안 돼. 너무 오래 탔다 바꾸자. 그래서 바꿨던 거고. 뭐 바꿀 때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이뤄야 되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1등은 외롭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등을 하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여유롭게 느긋하게. 그죠? 됐어요. 어쨌든 그 얘기 여기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메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모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갖다 얘기해 줄 걸 메모해 놓은 거죠. 자, 창업의 동기는 1. 보다 많은 돈을 벌어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는 욕구. 이게 제일 크죠. 그죠?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자아 성취.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인정과 명예. 지금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접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인류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희망. 예. 일 그 자체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세계 평화와 뭐 복지 증진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면 저는 그런 큰 그릇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작게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그런 데다가 꾸준히 기부하고 또 우리 집사람 뭐 하는 거 뭐 초록우산인가 뭔가 거기 또 기부하고 얼마나 하냐고 몰라요. 적정한 한도 내에서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무슨 뭐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씩 사회에 기여하고 그죠? 그러고 보면 전 직업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것도 사회 기여라고 보거든요. 제 일이긴 하나 저는 억세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3월 초가 되면 긴장되고 기대되고 꿈이 커진다니까요. 여전히. 와,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에 애들은 어떨까? 기대하고 가르치고. 물론 이제 그게 3월달 지나면 싹 없어져요. 현실이니까. 근데 재밌어요. 가르치고 조언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애들 보면 기특하고. 근데 다 조언대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조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만수도 강요 안 한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거는 지 인생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도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황당해 하죠. 여태까지는 뭐 공부해라 뭐 해라 그래서 어디 가야지 얘기 들었는데 대학 들어오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사실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컸기 때문에 나름 공평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얼마나 자기 삶의 애착을 갖느냐,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느냐, 자기 삶의 목표를 갖느냐, 그 차이죠. 주도권이었으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애착이 없으면 막 굴러가는 거고요.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겹죠. 재미가 없죠. 목표가 있으면 해볼만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만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지랄이고 프로젝트는 할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시키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교수가 시켜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중에 누군가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의 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자는 목표예요. 단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상 하던 대로 수업은 재밌게, 성적은 후하게. 그래서 4학년 과목은 7, 8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죠. 어떻게 해요? A 학점은 없어요. 교수님 무슨 개소리입니까? 학점 잘 준다면. 예. 그래서 이게 25%인가 30%가 25%일 거예요. 100명 중에 25명은 무조건 A뿔, A 없어요. 그 다음에 70%까지는 B뿔, 그 다음은 C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예요. 100명 다 A뿔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보상. 뭐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저는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게 부산은 좁아서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만 건너면 서로 다 알죠.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나와요. 거짓말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보상. 막말로 말해서 코로나가 막 심각해져 갖고 학교에서 뭐 학점에 제한이 없다. 그럼 다 A뿔 주면 되죠 뭐. 특별하게 안 나오거나 뭐 그런 사람 왜냐면 100% A뿔 뜨면 또 제가 또 뭐라 그러거든요. 아 교수님 이거는 아닌데요 그러고 첫 학기 코로나 첫 학기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학점 제한 없을 때. 그런 게 본부에서 얘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수정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과목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을 한번 꿔볼 수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할 수 없이 들을 게 없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뭐 그것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창업 준비를 해보면 돼요. 그리고 사실 20대 창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창업의 꿈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 와요.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던 사람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행운의 여신은 이 뒷머리가 없대요. 행운의 여신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뒤늦게 행운인 줄 알고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가 없어서 못 잡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행운의 여신이 와도 그게 행운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두껍고 위로 갈수록 좁죠. 뭐 금수저 흑수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올라가는 확률은 옛날보다는 1980년대보다는 희박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확률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 주 4일째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 4일째 근무를 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예측을 해야죠.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예측을 해야죠. 쉽게 또 봅시다.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엊그저께 신문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원격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팜 그래서 약국 그 체인 만드는 식으로 의사도 가입하고 환자도 가입을 하는 거죠. 그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요새는 전화로 진료하는 게 가능하죠. 코로나 때문에 하면 여기서 자기네 그 환자하고 가까운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붙여주는 거죠. 환자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의사하고 하면 알아서 몇 시간 안에 약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원격 의료 시스템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죠. 왜? 수입이 주니까.
누구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자기 수입이 주는 거는 반대해요. 보세요. 부동산 중개인도 중개 수수료가 5% 6% 십몇 년 전에 그땐 집값이 쌀 때였거든요. 지금은 중개 수수료만 몇백만 원씩 돼요. 한 달에 한 건만 집 중개하면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또 중개인을 죽이냐 살리냐 물러가라 무능하다 그러는 거죠. 자본주의 특징이에요. 나의 이익에 관련한 til고 나와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 사회잖아요. 의사도 부족하다며요. 우리는 공공의대 짓는다니까 난리쳤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격 진료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하죠. 아니 뭐죠 이거 동맥 제고 당뇨 제고 이게 내가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터넷으로 가잖아요. 진짜 뭐 CT 찍고 그런 거는 병원 가서 해야 되지만 그런 시스템이 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단 자꾸 얘기하는 건 관광도 어떤 형태로든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하는 형태로 가면 하나투어도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되면 관광책 어디 관광 원래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제 나온 책까지도 그런 건 나온 책은 없어요. 교재에는 다른 단행본들이나 그런 거는 있으나 그럼 끊임없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죠. 고민을 해야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대부분 그런 책들을 보고 얻은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 갖고 하는 거는 별론데 이 책 없이 하니까 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서 이걸로 하는 것 뿐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근데 교수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게 훨씬 빠르죠. 중간에 보면 여행의 미래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요. 여행 관련 단행본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공무원 가냐고요? 아는 게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주위에서 들은 게 공무원밖에 없어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위에서 들려오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붙이는 거죠.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과연 공무원이 안정적일까? 저런 식으로 공무원이 무더기로 늘어나면 공무원 연금도 줄 수밖에 없죠. 뭔 수로 그 연금을 다 주냐고. 물론 그 연금 조정하느라고 또 뛰들르고 나오고 하겠죠. 똑같다니까요. 사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교직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학생이 줄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게 물론 학생 하나에 선생님 하나 뭐 그런 시스템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의 급여는 정부에서 어떻게 주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신문 보라는 얘기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야로.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창업 아이템이 나와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편 키즈와 왓슨은 창업의 주요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길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도. 1. 불만족스러운 직장에서 떠나고 싶은 욕구. 요즘 젊은 층이 많이 겪는 거죠. 또 자신의 기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해보고 싶은 욕구. 자신의 특수한 기술이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창업은 많아요, 욕구는. 그러니까 남의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죠. 또 돈도 벌고 싶은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한번 쫙 표출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교수님 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창업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거기서 급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부러워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각자의 성향이에요. 어느 쪽이 낫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창업을 해야 된다. 우리 집 만수도 계속 그 얘기는 하거든요. 너만의 뭔가를 수입원을 만들어라. 그게 창업이다. 자, 어쨌든 여기서 6-3 하고요. 아이고, 뭘 또 내냐. 아, 교재 제목이 뭐예요? 교재 제목이, 교재 제목 적어내세요. 6-3은 교재 제목 큰 글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써 있어요. 그거 적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는 날짜에 유의해서 내시고요. 출석하는 거하고 출석은 도어 시스템에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내는 날짜에 정확하게 다음 수업 전까지를 제가 제출 날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내십시오. 자, 이걸로 관광 창업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7주차는 강의실에서 만나겠으면 좋겠어요.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원래 우리가 하던 시스템으로 가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